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소매업 창업 전략에 대해서 그중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상품 구성과 거래선 발굴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점포에 가셔가지고 어떤 상품을 구입한 적이 있으세요? 뭐 옷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남편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본인 거라든지 아니면 자녀분들 아마 상품을 평소에 많이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점포에는 손님이 저희들이 찾는 이유가 서비스도 좋고 시설도 좋아도 제일 핵심이 되는 요인이 상품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도소매업에서는 주로 상품이 꽃이다. 그리고 사업 성공의 핵심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품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우리가 점포에서 볼 때는 한 점포 안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손님이 찾는 상품과 그 다음에 그 점포에 근무하는 종업원 내지는 사장님 그리고 이제 서비스가 포함된다고 보여주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서비스나 아무리 좋은 종업원도 좋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은 손님이 불신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상품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상품을 알려고 그러면은 우선은 상품에 대한 지식이 점포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주인이 손님보다 많이 알거나 또 손님을 이해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또 좋은 상품을 손님한테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거래선을 발굴해 가지고 그 거래선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가지고 자기 점포에 팔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거래선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하느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예를 들면 상품에 대해서 경험이 없다든지 아니면 창업에 처음 해가지고 미숙하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거래선들은 오래전부터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월등히 한 수 위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품을 구입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여러분들이 지식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품에 관련된 소위 사업을 하면서 업무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상품을 내가 취급하고 고객한테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친절. 아니 상품 속성을 놓고 볼 때 친절은 이제 서비스 부분에 해당되는데 순수한 상품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정장 자켓이 있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화려한 외출복이 있으신데 특히 오늘 뭐 스튜디오에 오신다고 옷을 화려하게 하시고 화장품도 평소에 안 쓰시던 명품 화장품을 쓰신 것 같은데 상품에는 결국 어떠한 활동을 해야 되느냐 이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어떤 상품을 구입할 거냐 상품에 대한 점포의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상품을 매입할 거냐 어떤 상품을 매입할 거냐 그 다음에 매입된 상품을 어떻게 점포 내에서 고객의 어떤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관리하느냐 그러고 난 뒤 이제 상품을 고객이 구입하기 좋게끔 진열하고 가격 표시를 하고 정돈을 하고 그러고 난 뒤 사장님이 파시거나 종업원이 파시거나 상품을 소비자한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서비스를 곁들여서 상품을 판매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상품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상품들을 취급할 때 보면은 도대체 그 점포는 어떤 상품들을 취급하고 있느냐 이거 볼 때 우리가 이제 그걸 업종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은 도소매업이다, 백화점이다, 아니면 대형마트다, 우리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이다 이런 거를 업종 내지는 업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부분의 상품을 취급하느냐 의류냐 자파냐 아니면 농산물이냐 이런 거는 상품의 부분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품종이나 아이템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제과점 안에서도 품종이 빵이냐 음료수냐 이렇게 부를 때는 품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만이 점포에 적절한 상품을 고객이 찾는 상품을 구성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상품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지구상에 단 하나뿐인 상품, 여러분과 같은 상품이 되겠죠. 희소 가치가 있는 상품이 있고 아주 대량 생산되는 상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 빈도가 자주 일어나는 부분이 있고 평생에 한 번 구입하는 결혼할 때 쓰는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그런 것들은 구매 빈도가 낮은 상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행을 타는 상품이 있고 그렇지 않는 상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불경기 때는 가급적이면 소비자들이 유행을 타는 상품을 구입하겠습니까? 아니면 유행을 타지 않는 상품을 구입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품의 구격이 큰 상품이 있는 반면에 아주 적은 상품이 있습니다. 냉장고 같은 거나 자동차 같은 상품은 굉장히 크죠.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끼고 계시는 반지 같은 상품들은 아주 적은 상품입니다. 그런 경우는 그냥 상품도 회전율이 아주 빠른 상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겨울철에 입는 모피 코트는 몇십 년에 하나 장만하는 그런 상품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그 화장실에서 쓰는 화장지는 수시로 사는 회전율이 상품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상품도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고기, 식육 상품들도 냉동 상품이 있고 프레시한 즉석에서 가공한 상품이 있는데 가격들이 다 다르죠. 대표적인 게 이제 활어 같은 겁니다. 수족관에 살은 활어하고 죽은 활어는 죽은 놈은 매운탕감이고 살은 거는 싱싱한 횟감으로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비싸게 받죠. 그래서 이제 상품의 선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품을 분류하고 구분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상품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결국 도소매업은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서 취급하는 업종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점포에 가면은 상품 구색이 다양하고 구색이 많이 갖추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구색이라는 말은 다른 점포하고 차별화돼 가지고 특정 상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사업가로서 점포 주인으로서 손님이 많이 팔고 구매 빈도가 높은 상품들을 집중 구입해 가지고 손님이 품절이 되지 않도록 항상 구비하고 있어야 되는 그 자체가 상품 구색이라고 합니다. 그 상품 구색은 유사한 점포끼리 다른 점포하고는 차별되어 있는 구색을 가져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손님이 찾는 우리 가게는 독특한 상품 구성, 소위 우리가 그게 상품의 특화라고 그럽니다. 전문성을 가졌거나 우리 점포에만 꼭 취급하는 이런 상품들을 우리가 구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으면은 다양한 상품을 잘 갖춰놨다. 고객 입장에서 보면 구색을 잘 맞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품을 취급할 때는 고객은 저희들보다 다양한 업종이나 상품들을 구매합니다. 근데 소위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우물한 개구리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자기 점포만 알고 자기 상품만 알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객이 오면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품 지식을 철저히 무장해 가지고 고객을 설득하고 고객에게 그 상품에 대한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서 구매 욕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 지식을 갖춰야 되는 이유는 자신감을 우선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고객으로부터 많이 팔기 위해서는 고객한테 신뢰를 줘야죠.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는 고객이 확신을 못 가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판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품 지식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이제 상품을 판매 시점에서는 그 상품이 팔리기 위해서는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셀링 포인트라고 합니다. 상품을 팔기 위해서는 아주 핵심 요인이 있는 그 핵심 요인을 잘 표현해 가지고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여러분들 이제 TV 홈쇼핑 같은 데서 보면은 그 상품의 셀링 포인트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핵심을 찝어서 잘 설명하면 거기에 뭡니까? 매료돼가지고 상품을 구매하게 되죠. 이게 이제 셀링 포인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시면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안내하시는 분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상품을 팔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상품을 설명을 잘하고 손님이 점포에 찾아왔는데 결정적인 문제는 찾는 상품이 품절되었을 때, 이 품절이라는 것은 요구하는 상품이 준비가 안 된 걸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회 손실이라고 그럽니다. 매출을 올릴 수 있는데 놓쳐버리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죽음과도 같은 게 품절 상품입니다. 그렇죠? 많은 가게 보증금을 걸고 월세를 내고 종업원을 거느리면서 그 매장 안에 손님이 찾는 상품이 없었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거니까 상품 구색을 볼 때 품절된 상품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관리가 사장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굴 상품을 거래선을 어떻게 그럼 발굴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주로 도소매업은 제조업체에서 상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점포를 영업할 때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제조업하고 상품을 생산해서 납품하는 제조업하고 우리처럼 도소매업을 하는 판매업자 입장에서는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이 속성을 이해해야만이 거래선을 적절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조업은 마케팅 차원에서 브랜드 위주로 제품을 판매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식품 회사인 경우에 뭐 특정 브랜드입니다만 CJ가 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세제류도 있고 식용유도 있고 밀가루도 있고 요즘 뭐 샐러드도 있고 없는 상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CJ라는 브랜드, 제일제당이라는 브랜드를 여러분 점포에 다 엮고 싶어 합니다. 근데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정작 어떻습니까? 그 많은 제조회사의 제품들을 각각에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손님이 찾는 상품만 적절히 한정된 매장에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선별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매업은 브랜드 위주가 아닌 어떠한 브랜드의 제품을 팔든지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 점포 사이즈에 맞게끔 고객이 찾는 적절한 상품을 적당히 갖추는 게 제일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도소매업은 브랜드가 아닌 그 가게에서 상품의 회전율입니다. 어떠한 제조업의 상품을 팔든 간에 내가 준비한 매장의 평수에서 회전을 많이 시켜내야 되기 때문에 특정한 브랜드의 전 상품을 파는 게 아니고 잘 팔리는 상품만 여러분들이 갖다 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가 중심이 아니고 자기 매장에서 회전율을 얼마만큼 많이 높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가면 코너가 이동하고 거래선이 바뀌는 이유는 상품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유통업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품을 이 핵이고 꽃인데 구매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로 상품에 대한 구매 정보가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한 대로 내 점포에서 아침에 출근하고 문 닫을 때까지 고객을 상대하지만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정보화 대국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상품에 대한 정보화를 높여야 뭡니까? 좋은 거래선을 발굴하고 손님이 찾는 상품들을 구매해가지고 매장에 진열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상품 정보를 많이 얻는데 주변 사람이라든지 고객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다른 가게는 정보를 많이 얻어가지고 좋은 상품, 신제품이나 최근에 유행하는 상품들을 갖다 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점포에는 과거 상품들만 갖다 놓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고객이 실망하고 식상하죠.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러한 거래선을 발굴해가지고 상품을 구입할 때 뭐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거래선하고 여러분하고의 협상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간혹 나라의 어떤 세계적인 입지에 비해서 외교 능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래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거래선을 잘 협상을 통해서 좋은 조건의 상품을 좋은 가격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거래선 협상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난 뒤 매장에 들어온 상품이 팔리는 상품도 있고 그렇지 않은 팔리지 않는 불행한 상품도 있습니다. 손님으로부터 선택받지 않는 상품이 있는 건 어떻게 합니까? 재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고 반품할 것은 반품하고 그대로 두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상품을 진열할 공간이 없어져 가지고 매출에 뭡니까? 지장을 일으킨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거래선별로 상품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실적 관리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 거래선은 계속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거래선으로 교체해야 될 것인지 이런 사후에 판매 이후에 평가를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 업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상품을 적정한 상품이라고 그럽니다. 이 적정한 상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적정한 품질, 자기가 원하는 품질, 그 다음에 적정한 가격, 자기 주머니 사정에 맞아야 되니까 아무리 좋은 상품이 자기 주머니 사정이 맞지 않으면은 뭐죠? 삐쩍은 개살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적정한 품질의 적정한 가격의 상품이 어떻게 해요? 손님이 쇼핑하기 좋은 적정한 장소에서 제공돼야 된다는 거죠. 그 역할이 여러분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점포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적정한 시기가 중요합니다. 손님이 원하는 시기에 갖다 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슈퍼마켓에서 여러분 자녀분이 내일 소풍을 가는데 어머님이 정성을 들여서 김밥을 해주고 싶다. 그렇죠? 그런데 뭐 단무지라든지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가 그 슈퍼마켓에서 적정한 시간이나 시기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장사를 망치는 거죠. 그래서 상품은 손님이 원하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보통 시즌 상품들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 수영복이라든지 뭐 방한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상품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상품은 절대 고객 입장에서 매장을 구성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객 지향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품을 관리해 가지고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상당히 상품은 이게 핵심이 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렵고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도소매업에서는 상품을 마스터하면은 영업에 자신감을 얻는 겁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상품은 어렵다. 그냥 서비스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데 서비스도 상품이 좋아야 자랑스럽게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매장을 관리할 때 상품을 평당 얼마를 팔고 있느냐, 평당 자기 점포 사이즈가 30평이다 그러면은 평당 이 상품이 얼마를 파느냐, 그리고 평당 파는 상품에 대해서 이익이 얼마나 남았느냐, 이걸 마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분석해 가지고 점포 내에서도 뭡니까? 효율이라고 그러죠. 효율을 높일 수 있게끔 위치별로 또 코너별로 상품을 진열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상품의 진열에 따라서 판매가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상품이 있기 때문에 교환을 해주고 진열을 재배치할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냥 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품을 거래선을 선정해가지고 매장을 지속적으로 이제 고객이 와가지고 매출이 많이 일어나고 상품이 비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반복 구매를 통해서 매장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이 관리에서 아까 품절률이 제일 최악으로 나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제일 잘 나가는 상품 그리고 빈도가 높은 상품은 최소한의 창고에 안정적인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게 제일 뭡니까? 잘하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우리가 흔히 로스라고 그러는데 로스란 말을 많이 들어봐서 그러니까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친다는 말은 많이 하는데 이게 뭡니까? 로스라는 거예요. 손실이 일어난다는 거죠. 상품을 취급하다 보면은 종업원의 과실에 의해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훼손에 의해서 아니면 행정적인 처리에 의해서 숫자를 잘못 센다든지 서류하고 숫자하고 따로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로스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하면 믿을 사람이
전혀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상품을 일일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래선을 발굴해 가지고 관리할 때 주로 뭐 어떤 걸 보느냐면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성을 봅니다. 이 상품이 얼마만큼 많이 팔릴 거냐, 손님이 찾는 대중 상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시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팔리는 상품은 인기가 있고 널리 알려지고 대중적인 상품이 뭡니까? 부담이 적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이 이제 먹거리를 비교하면 여러분 쉽게 주부기 때문에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쇠고기 중에서 사실은 구매 빈도가 돼지고기가 제일 높은 게 대중상품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겹살집이 우리나라에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선을 선택해야 됩니다. 상품을 거래하다가 뚝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업에 지장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안정적인 거래선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판매력을 높일 수 있는 거래선, 적극적으로 와서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상품 지식을 더 알려준다든지, 이 상품은 잘 팔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파는 게 좋습니다라는 이런 거를 잘 가르쳐주는 거래선이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이러한 모든 상품들이 여러분들이 뭡니까? 잘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만큼 어떤 거래선이 많이 팔아주느냐, 효자 상품이 되는 상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매 실적을 제1순위로 상품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기본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무리 포장이 잘 되고 디자인이 잘 되고 품질이 좋으면 뭐합니까? 판매가 일어나지 않는 상품은 표현이 어색합니다만은 쓰레기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래선을 선정해 가지고 우리 매장의 상품을 계속 반복 구매할 때 상품을 결정합니다. 이번 시즌에는 어떤 상품을 결정할까? 그 다음에 업체를 결정하고 언제쯤 물건을 매입하고 사입할 것이냐, 그런 문제하고 수량을 몇 개를, 이런 모든 것들은 자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내서도 안 되고 너무 초도 상품 자금이 적어서도 안 됩니다. 적절한 자금을 통해서 적절한 팔리는 상품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영 지도를 하거나 점포 지도를 할 때 점포를 경영한 지 10년이 됐는데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거나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10년 전에 처음에 매입한 상품이 그대로 있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점포주가 구입을 잘못했거나 거래선에서 물건을 잘못 연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눈을 똑바로 뜨고 상품을 매입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 도소매업을 창업하고 경영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큰 소리로 말씀해 보세요. 중요한 거는 자신 있게 큰 소리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상품이죠. 상품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유통회사인 월마트 샘월턴 회장님께서는 상품의 중요성을 어떻게 언급하셨느냐 하면은 소매업의 성공의 열쇠는 고객이 찾는 상품을 갖추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고객이 찾는 상품을 매장에 갖춰야만이 성공하는 도소매업 점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상품 이야기를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상품이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일본에 있는 사례인데요.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태풍이 많이 옵니다. 지리적으로. 과일철에 과실이 다 떨어졌어요. 이런 사례를 자주 드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지 않는 유일한 사과를 입시생한테 팔았어요. 합격하는 사과다.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니까 이건 뭐요? 입시에 절대 떨어질 일이 없다. 그러니까 보통 사과의 3배 내지는 10배를 받고 파는 게 상품입니다. 그렇죠? 또 우박이 왔어요. 우박이 와가지고 뭐예요? 사과에 우박이 맞았어요. 상품 가치가 없죠. 근데 그거를 우박 맞은 사과라 그래가지고 특이하게 희귀 상품으로 비싸게 파는 게 상품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상품은
상품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상품을 어떻게 포장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해서 어떻게 손님한테 설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품은 거래처를 관리하는 부분, 매장 안에서 상품을 관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고객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가지고 손님을 설득해서 매출로 이어지느냐, 손님이 상품을 사가게끔 하는 게, 팔려 나가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뭡니까? 기본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상품의 중요성, 거래선 관리, 상품 지식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과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